대근 뉘시오. 남의 집엔 왜 함부로 들어와 있는 거요? 여보, 나예요. 당신 아내 정순이 50년을 함께 산 무슨 소리요? 우리 정순이는 이렇게 늙지 않았어. 내 아내는 곱고 젊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 같은 할망구가 아니라. 여보. 50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아온 아내를 남편은 어느 날부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아내를 낯선 사람이라 밀어내면서도 남편은 오직 한 사람, 젊은 시절의 아내만을 애타게 찾았죠. 대체 이 노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0년 전 어느 산골 마을, 20살 처녀 정순과 23 총각 만복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이였습니다. 만복은 가진 것 없는 소장농의 아들이었지만 마음 하나는 누구보다 넓고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정순은 그런 만복의 우직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정순아, 나는 가진 게 없어. 논 한 뗄기도 번듯한 집도 없어. 그래도 너 하나는 세상 누구보다 아끼며 살 자신이 있다. 나랑 살아주겠니? 만복 씨, 나는 논밭도 큰 집도 안 바라요. 그저 당신 그 따뜻한 마음 하나면 나는 평생 부자로 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촐한 잔치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한 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죠. 신혼 첫날 밤, 만복은 정순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정순아, 내 비록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지만 내 평생 당신 고생 안 시키려고 뼈 빠지게 일할 거야. 그리고 훗날 내가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이 마음만은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약속이다. 여보,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나도 당신 곁을 죽는 날까지 안 떠날게요. 하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가난한 살림은 두 사람에게 끊임없는 시련을 안겼습니다. 만복은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논밭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래도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보릿고개가 오면 두 사람은 죽 한 그릇을 서로에게 미루며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여보, 이 죽 당신이 먹어요. 하루 종일 그 힘든 일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이 먹어. 나는 밖에서 새참이라도 얻어먹었어. 어서 당신 먼저 먹어. 사실 만복은 새참 한술 뜨지 못한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굶는 꼴은 참아 볼 수 없어 늘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서로를 아끼며 버틴 세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여쁜 남매도 생겼습니다. 만복은 자식들을 위해 더더욱 이를 악물고 일했죠. 큰 비가 내려 애써 지은 농사를 다 망친 해에도 만복은 정순 앞에서만은 웃었습니다. 정순아, 걱정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해. 우리 식구 굶기는 일은 내 죽어도 없을 거다. 그 우직한 약속대로 만복은 평생 가족을 위해 제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도 안쓰러워 늘 남편의 해진 옷을 밤새 기워두곤 했죠. 세월은 흘러 자식들은 장성해 저마다의 둥지를 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산골의 낡은 집에는 다시 두 노인만이 남았습니다. 50년을 함께 늙어온 만복과 정순이었죠. 여보, 우리도 이제 늙었네요. 어느새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새했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정순아, 내 눈엔 당신이 아직도 시집 오던 그날처럼 곱기만 해. 허허. 아이고, 이 양반이 늙어서 눈이 침침해졌나. 별소리를 다 하네. 가진 것 없이 시작해 50년을 서로만 바라보고 살아온 노부부. 이제는 손잡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일만 남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늙은 부부에게 뜻밖의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만복의 모습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들이었지. 여보, 아침에 약 드셨어요? 아까 분명 챙겨드렸는데 약이 그대로 있네. 내가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거 참.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네. 방금 한 말을 다시 묻고 늘 다니던 길을 헤매고 아끼던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는 잃어버렸다며 애를 태웠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만복은 마당에 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온 동네를 헤맸습니다. 이웃의 손에 이끌려 돌아온 남편을 보며 정수는 그제야 덜컥 겁이 났죠.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대체 어딜 갔던 거예요? 그게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 정순아, 나 왜 이러지? 정수는 남편을 이끌고 서둘러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서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었죠. 남편의 병은 노년의 기억을 조금씩 앗아가는 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더 흐려질 것이고 끝내는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의사의 그 말이 정순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못 알아본다니. 그럼 이 양반이 언젠가 나까지. 그날 이후 정수는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흐려져가는 남편의 기억을 붙잡으려 온갖 애를 다 썼죠. 여보, 이 사진 봐요. 우리 결혼식 날 사진. 여기 이 색시가 나예요. 정순이. 그리고 이 신랑이 당신 만복 씨. 기억나죠? 그래. 이건 나고 이색 씨는 참 곱네. 정순이라고. 우리 정순이가 이렇게 고왔지. 아직은 아내를 기억하는 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도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죠. 정수는 남편이 자신을 잊어갈수록 더욱 애틋하게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이 소식은 사랑방 식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정순 씨 역시 오래전부터 사랑방을 드나들던 식구였으니까요. 정순 언니, 만복 아저씨 소식 들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혼자 감당하지 말고 힘들면 우리한테 말해요. 순자야, 나는 괜찮아. 그저 저 양반이 나를 잊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그게 제일 힘드네. 언니, 그래도 아직 아저씨가 언니를 알아보시잖아. 너무 앞서 걱정 마요. 그렇지. 아직은 나를 알아봐주지. 하지만 정순 씨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남편의 밥상을 차려온 정순을 보고 만복은 처음으로 낯선 사람을 대하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대근 뉘시오. 남의 집엔 왜 함부로 들어와 있는 거요? 여보, 나예요. 당신 아내 정순이 50년을 함께 산. 무슨 소리요? 우리 정순이는 이렇게 늙지 않았어. 내 아내는 곱고 젊은 사람이란 말이오. 당신 같은 할망구가 아니라.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남편은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사람에게 닥친 긴 시련의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눈앞에 늙은 아내를 낯선 사람이라 밀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오직 한 사람, 젊고 고왔던 그 시절의 정순만을 애타게 찾았죠. 우리 정순이는 어디 갔소? 우리 정순이 좀 데려와요. 이 사람아, 내 색시를 어디다 숨긴 거요? 눈앞에 있는 아내를 두고 아내를 찾는 남편. 정수는 그 기막힌 현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남편은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늙은 아내를 낯선 사람이라 밀어내면서도 남편은 오직 젊은 시절의 정순만을 애타게 찾았죠. 그날 이후 정수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가 나를 못 알아본다고 내가 화를 내면 뭐하나. 저희가 편안하면 그거면 됐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알면 그럼 나는 낯선 사람으로라도 저희 곁을 지키자. 정수는 남편에게 자신이 아내라고 우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남편을 돌보는 고마운 이웃이 되기로 했죠. 남편이 놀라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주머니는 뉘신데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해주시오. 아, 저는 이 앞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르신 진지 챙겨드리러 왔어요. 어서 드세요. 참. 세상에 별 고마운 사람이 다 있네. 남도 아닌데 이렇게 매일 고맙소, 아주머니.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 아내의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정수는 돌아서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웃는 얼굴로 남편을 살폈죠. 남편을 돌보는 일은 갈수록 힘겨워졌습니다. 만복은 밤이 되면 유독 불안해했습니다. 낯선 곳에 홀로 있는 것처럼 겁을 내며 집을 나서려 했죠. 여기가 어디요? 나는 집에 가야 해. 우리 정순이가 기다린단 말이오. 이러다 우리 정순이 걱정하겠어. 비켜요. 나 집에 갈 거요. 어르신, 지금 밖은 깜깜해요. 날 밝으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순 씨한테는 제가 잘 있다고 전해뒀어요. 그러니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주무세요. 그래요? 우리 정순이한테 내가 잘 있다고 전했다고? 네,
정순 씨가 그러던데요. 어르신, 밤에 찬바람 쐬지 말고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허허, 그 사람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 그 사람이 그리 말했으면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구먼. 아내는 그렇게 매일 밤 정순의 안부를 대신 전하며 남편을 달랬습니다. 눈앞에 자신을 두고 자신의 안부를 전해야 하는 그 밤들이 정순의 가슴을 몇 번이고 무너뜨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복이 낡은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며 정순을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리 좀 와보시오. 이 사진 좀 봐요. 여기 이 색시가 우리 정순이요. 아, 네, 참. 고운 색시네요. 곱지요? 우리 정순이가 이렇게 고왔소. 나 같은 가난뱅이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실컷 했지. 보릿고개 때는 지 밥을 나한테 다 덜어주고 내 해진 옷을 밤새 기워주고 나는 그 사람한테 평생 미안한 게 너무 많소. 그 색시도 어르신을 참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나는 그 사람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그 말을 할 새도 없이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네. 우리 정순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늙어가고 있을까? 눈앞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만복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내를 향한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은 그 마음을 확인할 때마다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섰지요. 정순 씨가 홀로 남편을 감당하는 것을 보다 못해 사랑방 식구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순 언니, 이러다 언니가 먼저 쓰러지겠어. 낮에는 우리가 번갈아 와서 아저씨 봐드릴 테니까 언니도 좀 쉬어요. 맞아, 언니. 혼자 다 짊어지지 마. 우리가 사랑방 식구잖아. 고맙다, 얘들아. 그런데 있잖니. 힘들긴 한데 나는 이렇게라도 저희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해. 저희가 나를 잊었어도 나는 저희를 기억하잖니. 그거면 됐어. 소식을 들은 딸 미란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를 못 알아보신다면서요.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아빠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엄마 몸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미란아, 네 마음은 고맙다. 그런데 얘야, 네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봐도 저희는 아직 정순이를 찾아. 그 정순이가 바로 난데 내가 어떻게 저희를 낯선 요양원에 혼자 보내겠니? 내가 끝까지 곁에 있을란다. 엄마, 그렇게 정수는 자신을 잊은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만복은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정수는 아랫목을 데우고 따뜻한 국을 끓였죠. 그때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만복과 정순이 젊을 적 함께 즐겨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정수는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렸습니다. 국을 젓는 손끝에서 50년 전의 그 가락이 흘러나왔죠. 그런데 그 순간 멍하니 앉아있던 만복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 정순이가 즐겨 부르던 노래인데 여보, 아주머니가 어떻게 그 노래를... 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흥얼거리는 정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정순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죠.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정순아, 여보. 정순아, 너 우리 정순이 맞지? 늙었어도 그 노래 부르는 인매가 영락없는 우리 정순이야. 내가 왜 너를 몰라봤을꼬? 이 못난 사람이 50년을 함께한 당신을... 여보, 나예요, 정순이. 당신 아내. 나 여기 있었어요. 늘 당신 곁에 있었어요. 정순아,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잊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정순아, 내가 첫날 밤에 약속했지. 내가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이 마음만은 당신을 잊지 않겠다고. 나는 당신을 잊은 게 아니야. 그저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야. 내 마음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어. 50년 전 가난한 신랑이 어린 신부에게 했던 그 약속. 머릿속의 기억은 다 잊어버렸어도 가슴속의 사랑만은 그 약속을 끝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물론 그 맑은 정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만복은 다시 정순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로 돌아갔죠. 하지만 정순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저희 마음속엔 아직도 내가 있으니까. 저희가 나를 100번을 잊어도 나는 100번을 다시 저희 곁으로 갈 거야. 처음 사랑에 빠지던 그날처럼. 그날 이후로도 정수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낯선 이웃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남편이 그토록 찾는 젊은 정순의 안부를 대신 전했죠.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는 날이면 함께 웃고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면 조용히 곁을 지키면서요. 사랑방 식구들은 그런 두 사람을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순 언니를 보면 사랑이 뭔지 알겠어. 사랑은 상대가 나를 기억할 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상대가 나를 다 잊어도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사람들은 흔히 기억을 잃으면 사랑도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복과 정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머리가 잊은 그 사랑을 가슴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50년을 잊어도 첫날 밤의 그 약속만은 병조차 앗아가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가만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기억이 흐려지는 날이 와도 이렇게 맞잡은 손의 온기만은 오래오래 남아있을 테니까요. 백세극장 순자 할머니의 사랑방. 다음 이야기에서는 평생 며느리에게 구박만 받아온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뜻밖의 유언에 얽힌 사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사랑방에 또 놀러 오시겠어요?